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림 성탄 시기 문제집 물동이 두 번째 시간으로 대림 제2주간의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물동이 책자 9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림 제2주일은 인권주일로서 대림 2주간 한 주간 동안을 사회교리 주간으로 지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사회 안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현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기본적 가르침을 더 깊이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또 그를 실천하자라는 취지에서 지정한 주간입니다. 특히 오늘날 생태 환경 문제가 커다란 이슈가 되어 있고 우리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오는데 이번 주간 그러니까 대림 제2주간 이 문제에서는 찬미 받으소서 교황님께서 5년 전에 내셨던 회칙이죠. 이렇게 생긴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환경 문제를 또 비중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대림 제2주일 말씀에 대한 그 문제입니다. 1번 문제죠. 제1독서에서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것처럼 주님의 길을 곧게 내는 역할을 한 사람은 오늘 복음으로 보면 누구입니까? 이사야서를 보면 한 소리가 외친다. 너희는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닦아라. 우리 하느님을 위하여 사막에 길을 곧게 내어라. 바로 이 소리의 역할을 한 인물은 세례자 요한이죠. 정답은 3번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제2독서에서 주님의 날,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이 독서 베드로 2서 3장 8절에서 14절을 읽어보시면 쉽게 알 수 있는데 그냥 보기만 봐도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정답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1. 주님의 날이 미뤄지는 것은 재림이 없다는 증거이니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건 우리의 가르침이 전혀 아니죠. 2. 거룩하고 신심 깊은 생활을 한다. 3. 하느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애쓴다. 4. 티 없고 흠 없는 사람으로 평화로이 그분 앞에 나설 수 있도록 애쓴다. 정답은 1번입니다. 3번 복음 말씀에서 세례자 요한은 물로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지만 주님께서는 무엇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까? 빈칸에 들어갈 말을 적어보세요.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정답은 성령입니다. 네, 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찬미 받으소서 특별주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5년 전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찬미 받으소서 이 회칙을 발표하셨는데 올해 2020년 5월 24일부터 내년도 2021년 5월 24일까지를 찬미 받으소서 특별주년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는 이 찬미 받으소서에서 이야기하는 통합 생태론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7개년 계획, 7년의 여정을 정해서 실천해라 하고 교황님께서 요청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기도하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우리 4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전 세계 가톨릭 교회의 지구를 살리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촉구하며 2020년 5월 24일부터 2021년 5월 24일까지 선포한 특별주년은 무엇입니까? 방금 제가 설명드렸었죠? 정답은 2번 찬미 받으소서 특별주년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 찬미 받으소서 1장에서는 공동의 집, 지구에서 벌어지는
여러 환경 위기를 지적합니다. 다음의 현상이 공통으로 보여주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2020년 2월 초 남극 시머 섬에서 역사상 최고 기온인 20.75도를 기록했다. 2020년 6월 러시아 시베리아의 최고 기온이 38도를 기록하는 등 이상 고온 현상이 이어지며 7월에서 9월까지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 2020년 9월 미국 콜로라도 주에서 하루 사이에 기온이 33.8도에서 영하 2.2도로 36도나 급강하해 일부 지역은 전기가 끊기는 등 도시가 마비되었다. 이 현상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문제는 무엇인가? 1. 쓰레기 증가 2. 심각한 물 부족 3.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4. 열대림 파괴. 정답은 3번입니다. 기후변화, 지구온난화입니다.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 기후 전문가들은 기후 변화로 인한 그 재앙이 닥치게 되었을 때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사태보다 몇 배, 심하게는 몇십 배, 몇백 배에 달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의 수명을 24시간이라고 봤을 때 밤 12시가 되면은, 그러니까 24시가 되면은 종말이라고 쳤을 때 지금 우리 지구가 얼마만큼 많이 파괴되어 있는가를 시간으로 나타낸 그 수치가 있습니다. 2020년 현재가 밤 9시 47분이랍니다. 30년 전에는 얼마였는가? 저녁 7시 40분 때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30년 만에 2시간이 흘러버린 것이고요. 30년 뒤에 똑같은 속도로 진행된다면 30년 후면은 24시가 되기 불과 10몇 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를 그냥 TV 속에서만 보는, 그리고 일상에서 조금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로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심각한 우리의 삶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또 이걸 개선시키기 위해서 우리 노력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 찬미받으소서 3장에서는 생태 위기를 초래하는 인간의 잘못된 태도를 지적합니다. 다음 중 생태 위기를 일으키는 태도가 아닌 것은 1. 지구 자원을 무한히 활용할 수 있다며 자연을 착취하는 태도는 문제이죠. 문제를 일으키는 태도입니다. 2. 한계를 정하고 자제력을 가르쳐줄 수 있는 건전한 윤리와 문화와 영성, 우리는 이거를 갖추어야 됩니다. 3. 인간이 자연에 끼친 해악과 인간의 결정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무관심, 환경을 파괴하는 사상이죠. 4. 실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소비하려는 무절제한 욕망. 네, 이건 역시 그렇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7번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 참여받으소서 6장에서는 생태 시민 의식의 형성을 목표로 하면서 생활 양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실천을 강조합니다. 다음 중 환경을 보호하는 행동이 아닌 것은 1.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물건 재활용하기 2. 쇼핑과 과소비 즐기기 3.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승용차 함께 타기 4. 불필요한 전등 끄기 1번, 3번, 4번은 모두 권장할 내용입니다만 2번은 우리가 근절해야 할 내용입니다. 혹은 내 돈을 가지고 내가 쓰겠다는데 왜 참견이냐 하는 그런 입장을 보이기도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과소비라는 것은 끊임없이 자원을 착취하는 것이고 또한 쓰레기를 양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소비를 촉구하는 이런 소비주의 문화에서 우리는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당에서도 가급적 있는 물건들을 서로 나누어서 쓰자라는 취지에서 지난번 바자회에 대해서 했고요. 최근에 그 안 쓰는 텀블러 나누기 운동도 한 것입니다.
8번 한국 천주교에서는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는 7년 여정에 동참하기 위해 특별 사목 교서를 발표해 실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중 가정 공동체의 실천 지침에 제시한 내용이 아닌 것은 잘못된 것은요. 1. 하느님 창조의 일꾼으로서 피조물의 평화를 위해 가정에서부터 기도한다. 이래야 되겠죠. 2. 생활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언어 쓰레기, 행동 쓰레기 등 물질, 의식, 감성의 쓰레기가 우리 주변에 넘치지 않도록 노력한다. 3. 일상의 불편함을 감수하며 에너지 사용을 줄인다. 4. 수입 농산물을 이용하고 육식을 생활화한다. 잘못된 것은 4번입니다. 국내의 농산물 중에서도 특히 가까이에서 나오는 농산물들을 이용하자. 예를 들면 로컬 푸드 같은 경우가 해당되겠죠. 그리고 육식을 생활화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돼지나 소 등 그 식용으로 사용될 그 고기를 키우면서 거기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탄소 발생량이 전체 그 지구 온난화 과정에서 전체 탄소 배출량의 30%가 넘게 넘는 수치를 저희가 차지한다라고 그럽니다. 근데 고기를 계속 먹게 되면 고기를 계속 양산해내야 되겠죠. 그 과정에서 자연, 뭐 풀이라든지 나무들은 계속 훼손되겠고 또 그 가축들을 먹이기 위한 사료를 개발하기 위해서 키우기 위해서 아마존의 그 열대 우림을 다 황폐화시키면서 농장으로 변화시키기도 하고요. 그래서 육식을 줄이자라는 것도 큰 그 환경 이롭게 하는 그 운동의 일환이 됩니다. 9번 다음에서 공통으로 설명하는 운동으로 한국 천주교회가 지속 가능한 세계로 나아가는 7년 여정에 동참하기 위해 발표한 특별 사목 교서에서 본당 공동체 차원에서 참여하도록 실천 지침에서 소개한 운동은 무엇입니까? 창조 질서를 보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인 먹거리 운동이다. 친환경적인 우리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 행동이다. 도시와 농촌, 즉 소비자와 생산자가 서로 힘을 합해 창조질서 보존을 위한 생명 농업을 활성화하고자 1994년 공식 출범했다. 1.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 2. 한마음 한몸 운동 3. 행복한 가정 운동 4. 스마트 쉼 문화 운동 정답은 1.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입니다. 네, 10번입니다. 다음 중 한국 천주교의 각 교구에서 실천하는 생태환경 활동이 아닌 것은 1. 서울대교구 생태환경위원회는 가톨릭 에코포럼과 생태 영성학교 등 생태교육을 한다. 예, 맞습니다. 2. 대전교구 생태환경위원회는 햇빛발전 협동조합을 설립해 친환경 태양광 발전기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네, 맞는 내용입니다. 3. 수원교구 생태환경위원회는 지구를 살리는 실천을 하고 이를 SNS에 알리는 기후행동 챌린지 릴레이 인증샷 올리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네, 그렇게 했습니다. 4. 제주교구 생태환경위원회는 제주 제2공항 건설에 찬성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4번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공항을 만든다라는 것은 엄청난 녹지를 또한 훼손하는 것이고요. 또 공항에서 나오게 되는 비행기 이착륙 과정에서 나오는 매연과 그리고 그 연료들을 뿌림으로써 환경 오염이 심각해지게 됩니다. 11번 기후 위기의 심각성에 대처하기 위한 가톨릭 교회의 움직임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교회 건물의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태양열 에너지로 전환하도록 요청한다. 올바른 것입니다. 2. 교구나 수도회, 교회 단체 등에서 화석 연료 기업과 금융에 자산을 투자하지 않는 투자 철회 운동을 전개한다. 이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화석 연료 그러니까 석탄 발전 같은 그 발전소에다가 엄청나게 자산을 투자하는 기업과 금융이 있습니다. 그렇게 투자하지 말라 하면서 탄소 배출을 하는 아주 심각한 것이죠. 이 석탄 발전소 같은 곳에 더 이상 개발 지원을 하지 말라는 우리 천주교의 요청 운동입니다. 3. 나라마다 핵 발전소 건설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이는 잘못된 내용입니다. 4. 강론과 교리 교육을 통해 정기적인 생태 교육을 실시한다. 네, 그러니까 올바르지 않은 것이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핵 발전소 건설에 대해서 잠시만 말씀드리면요. 전기를 양산해내는데 핵 발전소가 가장 단가가 싸게 먹힌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핵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을 싹 빼놓고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 인류는 완벽하게 이 핵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현재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가까이 일본에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었죠. 그 폐기물을 2년 후에 바다에다가 버린다라고 일본은 발표를 해가지고 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보다 훨씬 더 핵 발전을 먼저 시작했고 더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 일본마저도 핵 폐기물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세대에서는 어떻게 넘어갈지 몰라도 다음 세대에서는 그걸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핵 발전소 건설은 너무나 지금 세대의 무책임한 행동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핵 발전소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12번 지구 온도 조절에 이상이 생기면 재해성 날씨, 해양 산성화, 해수면 상승, 물 부족, 식량 부족 등 여러 복합적인 악영향이 발생하기 때문에 2018년 개최된 국제 기후 변동에 관한 정부 인사단 총회 IPCC 총회에서는 21세기가 끝날 때까지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폭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결의하는 특별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그 기준 온도는 몇 도입니까? 지금으로부터 몇 도 이상 높아지면 안 된다 라고 마지노선으로 정한 거죠. 정답은 1번 1.5도입니다. 1.5도가 큰 것이 크지 않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1.5도가 높아짐으로써 일단 빙하가 녹기 시작하겠고요. 그로 인한 해수면 상승, 또 해류의 변화로 인해서 또 빙하 아래에 이렇게 모아져 있었던 오래된 가스들 또 바이러스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심각한 그 생태계 파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도를 막는 그 노력을 우리 지금 당장부터 시작해야 된다 하는 그 절박한 어떤 그 절실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절박한 상황에 내몰려 있다라는 우리 인식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13번 다음 중 국제시민단체 기후행동 추적이 2016년 낸 보고서에서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매우 부족한 기후악당 국가로 꼽은 4개국에 포함되는 나라는 1. 독일 2. 에티오피아 3. 중국 4. 대한민국 정답은 놀랍게도 4번 우리나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속히 올라가고 있고요. 또한 석탄 화력발전소를 수출한다라든지 그거를 지원한다라든지 하는 나라 네 국가가 이렇게 지목이 됐습니다.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뉴질랜드 그리고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중국보다도 환경 보호에 훨씬 더 기후 위기 대응에 훨씬 더
늦어져 있고 그 움직임에 역행하는 지금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14번 쓰레기 줄이고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는 잘 분리수거해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지구를 살리는 애덕 활동입니다. 다음 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은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1. 영수증 2. 금속과 고무가 섞인 장난감 3. 깨끗이 씻어 말린 우유팩 4. 기름과 양념이 묻은 치킨 상자. 정답은 3번입니다. 근데 우유팩인데 깨끗이 씻어 말린 우유팩이라는 거예요. 1번, 2번, 4번은 모두 다 현재 재활용할 수 없는 품목들입니다. 15번 다음 중 재활용 쓰레기를 잘못된 방법으로 배출한 것은 1. 페트병은 용기 겉면의 상표를 제거하고 내용물을 물로 헹구어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려서 배출한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2. 깨진 유리병은 유리 조각에 다른 이물질이 섞이지 않게 재활용 봉투에 잘 모아 배출한다. 깨진 유리병은요 더 이상 재활용이 그 상태로 안 되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해야 됩니다. 3. 부탄가스나 살충제 등의 용기는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거나 구멍을 뚫어서 내용물을 완전히 비운 후 배출한다. 네, 그 내용물을 완전히 뺀 다음에 버려야 합니다. 4. 스티로폼 상자는 상표나 택배 용지 등 다른 재질을 제거한 후 배출한다.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붙어 있는 어떤 상표 또 어떤 주소 붙어 있는 택배 용지들 다 제거하고서 내놔야 합니다. 네, 16번부터 18번은 OX 문제인데요. 16번 식용유를 하수구로 배출하면 수질 오염을 유발하므로 남은 식용유는 전용 수거함이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서 배출한다. 네, 이렇게 배출을 해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막 버리면 안 됩니다. 17번 겨울 솜이불이나 베개, 솜 인형 등은 헌옷, 의류, 수거함에 넣으면 재활용이 된다. 이러한 것들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냥 따로 버려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18번 일반 아이스팩에는 보통 미세 플라스틱인 고흡수성 폴리머라는 화학물질이 담겨 있으므로 내용물을 변기나 하수구에 버리지 않고 일반 쓰레기 봉투에 넣어 배출하거나 아이스팩이 필요한 곳에 재활용할 수 있도록 모아서 전달한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에 우리가 안 쓰는 그 아이스팩 모으기 운동해서 원당 시장에 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물질이 엄청나게 그 환경 오염 물질이기 때문에 그냥 버리면은 또 우리 자연이 많이 파괴되고 또 오염되고 그것이 어떠한 경로를 거쳐서 우리의 입으로 다시 우리 몸속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쪼록 우리가 생태 환경 보호를 위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뿐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 보다 지속 가능한 우리 사회, 우리 환경을 만들어 나아가는 그런 노력 우리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자연을 보호하고 우리가 살 공간을 우리가 보장하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편안한 대로 사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발전하는 과학기술이 그걸 가능하게 할 거다라는 것도 지나친 환상입니다. 우리 약간의 불편함을 감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고 또 휴지, 냅킨 대신 손수건을 사용하고 그러면서 자원들을 계속 아껴 나아가는 그리고 새로운 거를 뭔가 계속 사지 말고 어떤 경제적 이유에서가 아니라 자원 고갈, 쓰레기 양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 지나친 소비주의 문화에 우리도 휩쓸리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